수도권 확진세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부천 지역 확진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야 하는 이웃들이 걱정입니다. 폭염 다각지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양 신도시 공공물량 1,050가구의 사전 청약을 앞두고 추정 분양가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물량이 인근 민간 분양 시세와 비슷하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한때 친일 논란이 일었던 부천 역곡지구 고택에 대한 향토 문화재 지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우리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추홀구의 초등학교와 관련해 15일에도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학생과 그 가족들인데요.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해당 학교와 연관된 누적 확진자는 모두 71명입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게임장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이곳도 집단 감염으로 분류했는데요. 지난 12일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로써 15일 현재까지 이것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주점과 관련해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2명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해당 주점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59명입니다. 또 부천의 동호회와 관련해 15일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5일 현재 해당 동호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36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상황인데요.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계양 테크노밸리 사전 청약이 본격화됐습니다. 높아진 집값에 내 집 마련 기회를 기다리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추정 분양가를 놓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전 청약의 특성상 본 청약 시점에는 실제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16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됩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전 청약 물량은 공공주택 1,050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추정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정 분양가를 놓고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2,6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12일에도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겠다니 분노가 치민다는 지적이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치는 정부가 되려 최근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공공주택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실제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 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에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지난해 6월에는 2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됐지만 1년 뒤인 지난달에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정 분양가가 현재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데다 1년 전 시세보다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비싼 겁니다. 인근 검단 2기 신도시에서 지난 4월 민간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조차 59제곱미터 기준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계양 신도시 공공주택 추정 분양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분양을
선호하는 우리 그 국민들은 공공분양을 굳이 해야 될까요?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이제 이쪽에 청약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상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사전 청약의 경우 입주 때까지 짧게는 4년에서 5년가량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일반 민간 분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낫다는 의견과 함께 사전 청약 취지가 무색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 처음 이제 분양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초반대를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청약을 기다려오고 3기 신도시 입주를 기다려온 사람들한테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가 집값을 잡고 공급 안정을 시키는 이런 취지가 조금 많이 무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청약 이후 약 2년 뒤 진행되는 본청약에서는 실제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을 놓고 공공분양 취지에 맞지 않는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7월 장마가 빠르게 끝나고 지금의 더위보다 한층 거세진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일용 수도권 기상청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예보관님 반갑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7월 장마인데 그마저도 참 순식간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늦게 오고 또 빠르게 끝나는 장마, 이유가 뭡니까? 예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저지시켰고 장마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근에 뚜렷한 정체전선은 보이지 않고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확장하기 전까지는 장마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는 또 늦고 또 빠르게 끝났는데 반대로 올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찾아온 더위보다 강도는 한 단계 더 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상청 설명인데 이 폭염 얼마나 이어질까요? 남쪽으로부터 이동하는 고온 다습한 기류와 일사이에서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수도권 전 지역의 폭염특보는 7월 10일 이후로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순화기가 예보되어 일시적으로 기온이 30도 내로 낮아지는 곳이 있겠으나 7월 하순부터는 대기 상층과 하층에서 더운 공기가 유입되고 일사가 더해지면서 현재보다 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행동 요령과 또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시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용 수도권 기상청 예보관이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당분간 이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더 걱정인 건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32도 안팎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나 방역이 위중한 상황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더위 속 마스크 다들 많이 힘들어했었죠. 여름철 내내 폭염 사각지대에서 매일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거름달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안 나오고 더 힘들지. 네, 올해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층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보다 60대에서 80대까지의 고령층에서 월등하게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염 사각지대를 되도록 빨리 또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이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대책일 텐데요. 안 그래도 힘겨운 시기 우리 이웃을 위해 과연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대로라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었던 무더위 쉼터도 올해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매년 여름 지역에서 갈 곳 없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상황 점검을 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취약계층들은 더 민감할 수 있어서 폭염에 생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이런 거 뭐 지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백신 접종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에 여름 불볕더위까지 추운 겨울만큼이나 혹독해질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나기에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대표와 직원 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양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10분쯤 계양구 소재 자동차 대리점 건물 4층에서 대리점 대표 50대 A씨와 50대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과 CCTV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15일 새벽 5시쯤 이마트 계양점 5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약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주차장 천정 일부가 그을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때 친일 논란이 있었던 부천 고택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연 결과 부천 역곡지구 고택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향토문화재 등재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택은 유사한 이유로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고택 과거 소유주인 박재봉의 친일 행적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택 부근에 단죄비를 세우고 일제잔재 청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부천 190개 공원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당분간 단속반을 편성해 근린공원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야간 음주 행위가 적발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재산세 정기분 납부 고지서 139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7월과 9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올해는 9억 원 이하 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에 부과됐던 중과세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부천 만화대상 대상 후보작으로 나빌레라와 윤미의 세포들 등 유명 만화 4개 작품이 올라 결승 독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한국만화협회 등 9개 만화단체와 전문평가단 50명이 3,400여 개 후보 작품 가운데 4개 분야 5개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분야별 5개 수상작 가운데 학술상 부문을 제외한 3개 분야 4개 작품을 후보군으로 올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통해 최종 대상 작품을 가리게 됩니다. 독자 1인당 한 작품에만 투표할 수 있고 수상작 발표와 시상은 오는 9월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식에서 공개됩니다. 부천 만화대상은 작품뿐만 아니라 평론 부문에도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만화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아 아나운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네, 여름이긴 해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낮에는 찜통더위, 또 밤에는 열대야.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예요. 예, 이렇게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극복 방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저녁에 격렬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